3조 6천억 원. 그야말로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발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직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3%가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증발한 시가총액만 무려 4조 원. 주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증권가와 정치권에서도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회사 정말 유상증자가 필요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1부. 겉으로 드러난 유상증자의 명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방산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방산 1.6조, 국내 방산 9천억, 조선 분야 8천억, 그리고 무인기 엔진 3천억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이유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방산 수주는 장기 계약이고 신용등급과 부채 비율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한화는 특히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방산 회계 구조상 부채 비율이 타 기업보다 높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의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281.3%. 이런 상황에서 추가 차입은 신용등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차라리 유상증자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미래 수주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부. 그런데 시장은 왜 반발했을까? 문제는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한화에어로의 영업이익은 1조 7,300억 원, 3년간 누적 영업이익은 6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3조 가까이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도 굳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유상증자를 택했습니다. 그것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의 주주 보완책 없이 말이죠. 시장에서는 말합니다. 차입으로도 충분한데 왜 하필 증자냐? 이건 그룹 내부 자금 정리를 위한 것 아니냐? 사실 유상증자 발표 일주일 전 한화에어로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했습니다. 지주사인 하주 한화가 아닌 중간 계열사인 한화에어로가 나섰습니다. 즉 지배구조 정리와 방산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내부 정비가 있었고 그 직후 유상증자 카드가 등장했으니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부. 그렇다면 이건 진짜 꼼수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나빠 보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할지입니다. 첫째, 방산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산은 민간 산업과 다르게 한 번의 수주가 30년 이상 이어집니다.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은 무기력한 숫자가 아니라 계약의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차입으로 부채 비율이 300%를 넘으면 유럽 방산 기업들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총 48억 원 규모지만 처음으로 김 부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이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 셋째, 한화의 전액 참여 결정. 9,800억 원이라는 규모는 한화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지분율을 유지하며 계열사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그룹 차원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죠. 4부. 금융당국 왜 제동을 걸었나? 3월 27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유상증자의 당위성 설명 부족,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부족, 자금 사용 목적 불투명성. 특히 자금 사용 시기가 2029년이나 2030년으로 기재된 항목은 논란이 컸습니다. 이건 너무 장기적인 계획 아니냐? 지금 돈이 정말 필요한 게 맞나?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과도한 개입이라기보다는 공시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5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6월 공모 결과 흥행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합니다. 방산 수주 성과, 투자자들이 납득할 성과가 실제로 따라오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유럽과 중동에서 대형 수주가 이어진다면 주가는 회복될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오션도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유상증자가 내부 지분 구조 정리에 머무르고 투자 명분이 흐릿해진다면 시장은 더 냉정해질 것입니다. 결론, 이건 도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확실히 타이밍은 나빴고 소통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단순히 악재라고 단정짓기엔 그 이면에 있는 전략적 포석과 산업 구조는 너무도 복잡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유상증자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시험대입니다. 과연 한화에어로는 이번 선택을
진짜 글로벌 톱티어 방산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많은 투자자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요? 그냥 공모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유상증자가 정말 실패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주가는 떨어졌고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하루 만에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4조 원이 증발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는 1,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시장의 이 반응은 정당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올해만 해도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굳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유상증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 관리, 글로벌 수주 경쟁력, 방산산업의 특수성.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도 안 좋았고 주주에 대한 설명도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이 주가가 단기 충격인지 구조적 리스크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이 회사의 미래를 믿는가? 아니면 가격만 본 것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없다면 당분간은 관망이 최선입니다. 유상증자 일정은 6월까지 이어집니다.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로 인해 유상증자 조건과 목적도 다시 다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빠졌다고 저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모 흥행 여부까지 체크한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유상증자가 정말로 방산 글로벌 톱티어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면, 만약 6월 공모 이후 중동, 유럽에서의 대형 수주가 실현된다면, 그리고 그 수주들이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그리고 김동관 체제의 시너지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60만원대 주가는 오히려 기회였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 유상증자가 정말로 지배구조 정리와 내부 자금 재배치가 목적이었다면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가 지연되거나 방산산업 전반의 흐름이 꺾인다면 그 손실은 꽤 길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뉴스 플레이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정보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전략과 그 전략을 실행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지금의 주가인가요? 아니면 이 기업의 방향성과 구조인가요?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이 충분히 고민된 판단이길 바랍니다. 이슈 리포트,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데이스탁 이슈였습니다.